포기하세요. 그냥 포기하세요. 힘들면 그만두세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더 이상 버틸 필요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포기해도 될까요? 정말 이만하면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니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야말로 버텨야 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성장의 문턱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누구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 사업이 무너질 때, 직장을 나왔을 때,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관계가 끊어질 때, 돈이 바닥날 때, 이런 순간이 오면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저도 있었고 당신도 있었고 우리 모두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쳤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버텼습니다. 10년, 20년, 30년을 버텼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버텼고, 사업을 하면서 버텼고, 가족을 책임지면서 버텼습니다. 이제 지쳤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둘째는 결과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버텨서 뭐가 달라질까? 이렇게 고생해서 뭐가 나아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셋째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응원하는 사람도 없고, 격려하는 사람도 없고, 이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서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롭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넷째는 나이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시간이 있었고, 다시 도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50대, 60대가 되면 다시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당신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니체는 다르게 말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야말로 버텨야 하는 순간이라고. 왜 그럴까요? 왜 포기하고 싶을 때 버텨야 할까요? 니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편안할 때 성장하지 않는다. 고통이 없으면 변화도 없다. 시련을 통해서만 단단해진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가장 성장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편안했던 순간이었습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고통스러웠던 순간이었을 겁니다.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무너졌을 때, 이런 순간들이 당신을 성장시켰습니다. 반대로 편안했던 순간은 어땠습니까? 성장했습니까?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편안하면 그냥 그대로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말합니다. 고통이 필요하다고. 시련이 필요하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그 순간이 성장의 문턱이기 때문입니다. 문턱을 넘어야 다음 단계로 갑니다. 문턱을 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입니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끝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의 신호입니다. 마라톤을 생각해보세요. 40km를 달리면 벽이 옵니다. 더 이상 못 달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벽을 넘으면 달라집니다. 다시 달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벽입니다. 그 벽을 넘어야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 벽을 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15년을 다녔습니다. 힘들고 지쳤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20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15년 때 포기했으면 20년의 경험은 없었을 거라고. 15년과 20년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년째 적자입니다. 빚도 늘어났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문을 닫고 싶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4년째 되던 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3년 때 포기했으면 4년의 성공은 없었을 거라고. 3년과 4년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니체가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바로 넘어야 할 문턱이다. 그 문턱을 넘지 않으면 영원히 그 자리다. 하지만 그 문턱을 넘으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니체 철학으로 포기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가?
어떻게 버틸 수 있는가? 끝까지 가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이런 질문들에 니체가 답합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오는 이유를 이야기할 겁니다. 왜 그 순간이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문턱인지 설명할 겁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니체의 의지 철학을 이야기할 겁니다. 삶을 버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설명할 겁니다. 권력 의지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이 본능적으로 더 나아지려 한다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고통의 의미를 이야기할 겁니다. 고통이 포기하라고 오는 게 아니라 단련하려고 온다는 것을 설명할 겁니다. 고통을 피하면 약해지고 고통을 받아들이면 강해진다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네 번째 챕터에서는 초인 철학을 이야기할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초인이 된다는 것을 설명할 겁니다. 초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다섯 번째 챕터에서는 운명애를 이야기할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가장 강한 이유는 내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할 겁니다. 아모르 파티라는 개념을 통해 운명을 사랑하는 법을 보여줄 겁니다. 니체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정직한 철학자입니다. 위로하지 않습니다. 힘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받아들여라. 시련을 껴안아라. 포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이 강해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강해질 수 없습니다. 고통 속에서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포기하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니체가 당신에게 줄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당신을 다시 일으킬 겁니다. 포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일도 할 수 있고, 모레도 할 수 있고, 일주일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버티세요. 오늘 하루만 버티세요. 그리고 내일도 하루만 버티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어느새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됩니다. 그때 돌아보면 압니다.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고. 버티길 잘했다고. 니체는 말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당신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더 강해질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 올까요? 첫째는 결과가 안 보일 때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10년 다녔는데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5년 했는데 돈을 못 벌었습니다. 운동을 석 달 했는데 몸이 안 변했습니다. 노력했는데 결과가 없으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왜 이렇게 해도 안 될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응원하는 사람도 없고 격려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비웃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묻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이럴 때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나 혼자 뭐 하는 걸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셋째는 지쳤을 때입니다. 너무 오래 버텼습니다. 10년, 20년을 버텼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이럴 때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넷째는 비교할 때입니다. 나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이 앞서갑니다. 나보다 능력 없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왜 나만 안 될까? 왜 나만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니체는 이 순간들을 다르게 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문턱이라고 봅니다. 무슨 뜻일까요? 문턱이란 넘어야 할 경계입니다. 방에서 거실로 가려면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문턱을 넘지 않으면 방에 계속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려면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문턱을 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바로 그 문턱입니다. 결과가 안 보인다고 포기하면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혼자라고 포기하면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지쳤다고 포기하면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비교하며 포기하면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인간은 편안할 때 성장하지 않는다. 고통이 없으면 변화도 없다. 시련을 통해서만 단단해진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가장 많이 배운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편안했던 순간이었습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고통스러웠던 순간이었을 겁니다.
회사에서 실수해서 혼났을 때, 사업에서 실패해서 빚을 졌을 때, 관계에서 배신당했을 때, 이런 순간들이 당신을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고통이 가르쳐줬습니다. 반대로 편안했던 순간은 어땠습니까? 배운 게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편안하면 그냥 그대로입니다. 배우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말합니다. 고통이 필요하다고, 시련이 필요하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필요하다고. 그 순간이 바로 성장의 문턱이기 때문입니다. 문턱을 넘으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더 강한 사람이 됩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더 깊은 사람이 됩니다.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년을 다녔는데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11년째가 됐습니다. 그에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10년 때 포기했으면 11년에 승진은 없었을 거라고. 문턱을 넘었기 때문에 승진할 수 있었다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4년째 적자입니다. 빚도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문을 닫고 싶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5년째가 됐습니다. 그의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4년 때 포기했으면 5년의 흑자는 없었을 거라고. 문턱을 넘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운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6개월을 했는데 몸이 안 변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7개월째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6개월 때 포기했으면 7개월의 변화는 없었을 거라고. 문턱을 넘었기 때문에 변할 수 있었다고. 니체가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의 신호다. 그 순간을 견디면 완전히 달라진다. 그 순간을 못 견디면 영원히 그 자리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니체의 철학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도 나눠주세요. 당신의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언제입니까? 어떻게 버티고 있습니까? 함께 나눠주시면 우리 모두 힘이 될 겁니다. 문턱을 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루만 버티는 것입니다. 1년을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10년을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 버티세요. 내일은 내일 생각하세요. 오늘은 오늘만 버티세요. 하루는 버틸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루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하루만 버티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어느새 문턱을 넘습니다. 둘째는 작은 진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큰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작은 진전만 보세요. 오늘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습니까? 그것만 확인하세요.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계속하세요. 조금씩 나아지다 보면 어느새 큰 변화가 옵니다. 셋째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 보여도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말하지 않아도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진짜 성장의 시작입니다.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 순간을 견디세요. 문턱을 넘으세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삶을 버티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몸에서 나올까요? 아닙니다. 마음에서 나올까요? 가깝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의지에서 나온다고. 의지란 무엇일까요? 의지는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려는 힘입니다. 나아가려는 욕구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권력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권력 의지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권력 의지를 남을 지배하려는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권력 의지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려는 욕구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려는 욕구입니다. 지금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욕구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나아지고자 한다. 이것이 권력 의지다. 생각해보세요. 아기는 왜 걸으려고 할까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걸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권력 의지 때문입니다. 기어다니는 것을 넘어서려는 의지 때문입니다.
걷고 싶은 의지 때문입니다. 학생은 왜 공부할까요? 힘든데도 공부하고 지쳐도 공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권력 의지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을 넘어서려는 의지 때문입니다. 알고 싶은 의지 때문입니다. 직장인은 왜 일할까요? 피곤한데도 일하고 스트레스 받아도 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권력 의지 때문입니다. 지금의 나를 넘어서려는 의지 때문입니다. 더 나아지려는 의지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 의지가 인간의 본질이라고 봤습니다. 인간은 편안함을 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장을 원하는 존재라고 봤습니다. 안주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아니라 넘어서고 싶어하는 존재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포기는 본질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포기는 권력 의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려는 욕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아지려는 욕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포기란 외부가 아니라 내 의지가 무너지는 순간이다. 생각해보세요.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가 뭘까요? 회사가 문제일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의지가 무너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나아지고 싶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업을 접는 이유가 뭘까요? 시장이 문제일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의지가 무너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티고 싶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끊는 이유가 뭘까요? 상대가 문제일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의지가 무너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치지 않는 것이다. 외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지키는 것이다.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료가 승진했는데 자신은 못했습니다. 화가 납니다. 억울합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나? 동료와 싸우고 있나? 아닙니다. 나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내 의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달라집니다. 동료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의지입니다. 내가 계속 나아가고 싶은가?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쟁사가 잘 됩니다. 자신은 안 됩니다. 화가 납니다. 불공평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나? 경쟁사와 싸우고 있나? 아닙니다. 나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내 의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달라집니다. 경쟁사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의지입니다. 내가 계속 버티고 싶은가?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니체는 의지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외부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남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만 중요합니다. 외부를 보면 의지가 흔들립니다. 내부를 보면 의지가 단단해집니다. 둘째는 작은 의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큰 의지를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의지를 지키세요. 오늘 하루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하세요. 내일은 내일. 결심하세요. 작은 의지가 쌓이면 큰 의지가 됩니다. 셋째는 의지를 행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의지만 있고 행동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의지를 행동으로 바꾸세요.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하세요. 행동하면 의지가 강해집니다. 이 영상이 와닿는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니체의 철학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도 나눠주세요. 당신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을 버티게 합니까? 함께 나눠주시면 우리 모두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권력 의지는 본능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도 가지고 있고 어린아이도 가지고 있고 어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잊어버립니다. 포기를 반복하다 보면 의지가 약해집니다.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의지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니체는 말합니다. 의지를 되찾으라고. 본능을 되찾으라고.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하고 싶었습니까? 무엇에 도전하고 싶었습니까? 그때의 의지를 기억하세요. 그때의 욕구를 기억하세요. 그것이 아직 당신 안에 있습니다.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포기는 의지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를 잃는 것입니다. 의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깨우세요. 당신 안의 의지를 깨우세요.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고통은 포기하라고 오는 게 아니라 고통이 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고통이 왜 오는가? 고통은 벌일까요?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것일까요? 니체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고통은 무엇일까요? 니체는 말합니다. 고통은 훈련이다. 당신을 멈추게 하려는 게 아니라 단련하려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운동을 생각해 보세요. 역기를 들면 근육이 아픕니다. 왜 아플까요? 잘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근육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픔이 없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아파야 강해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고통이 와야 강해집니다. 니체는 이것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고통을 피하면 인간은 약해진다. 고통을 받아들이면 인간은 강해진다. 생각해 보세요. 편안하게만 산 사람과 고통을 겪은 사람 중 누가 더 강할까요? 당연히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편안하게만 산 사람은 약합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고통을 겪은 사람은 강합니다. 큰 어려움에도 버팁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이 단련시켰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지만 니체는 다르게 묻습니다. 이 고통으로 나는 얼마나 강해질 수 있을까? 프로젝트 실패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고통이 단련시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빚을 졌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지만 니체는 다르게 묻습니다. 이 고통으로 나는 얼마나 강해질 수 있을까? 빚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가르쳐 줍니다.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고통이 단련시킵니다. 다음 사업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배신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지만 니체는 다르게 묻습니다. 이 고통으로 나는 얼마나 강해질 수 있을까? 배신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가르쳐 줍니다.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뢰를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 고통이 단련시킵니다. 다음 관계는 더 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신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가 아니라 이 고통으로 나는 얼마나 강해질 수 있을까로 바꿔야 한다. 질문을 바꾸면 태도가 바뀝니다. 태도가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첫 번째 질문은 피해자의 질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질문은 답이 없습니다. 그냥 불평입니다. 그냥 원망입니다. 이 질문을 하면 약해집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전사의 질문입니다. 이 고통으로 나는 얼마나 강해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답이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면 강해집니다. 이 영상이 필요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니체의 철학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도 나눠주세요. 당신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이 당신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었습니까? 함께 나눠주시면 우리 모두 힘이 될 겁니다. 고통을 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통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픈 것입니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부정하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고통을 인정하는 순간 고통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둘째는 고통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왜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의미를 찾으면 고통이 달라집니다. 그냥 고통이 아니라 배움이 됩니다. 셋째는 고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누군가와 나누세요. 말하세요. 공유하세요. 고통은 나눌수록 가벼워집니다. 니체는 자신도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두통에 시달렸고, 눈병에 시달렸고,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함께 살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철학을 했고, 고통 속에서 글을 썼고, 고통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강합니다. 고통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철학입니다. 고통을 피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철학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더 강해질 겁니다. 고통을 받아들이세요. 고통과 함께 사세요. 고통이 당신을 단련할 겁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만이 새로운 인간이 된다. 니체의 가장 유명한 개념이 초인입니다. 초인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초인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다릅니다. 초인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초인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끝까지 가면 됩니다. 그러면 초인이 됩니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제의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초인은 타인을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나아졌는가? 이것만 확인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와 비교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료가 승진했습니다. 자신은 못했습니다. 속상합니다. 하지만 초인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동료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제보다 나아졌는가? 이것만 확인합니다. 일을 더 잘하게 됐는가? 관계를 더 잘하게 됐는가? 나아졌다면 괜찮습니다. 동료의 승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쟁사가 성공했습니다. 자신은 아직입니다. 속상합니다. 하지만 초인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경쟁사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제보다 나아졌는가? 이것만 확인합니다. 제품이 더 좋아졌는가? 서비스가 더 좋아졌는가? 나아졌다면 괜찮습니다. 경쟁사의 성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운명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초인은 운명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운명을 긍정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묻지 않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묻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인은 긍정합니다. 실패도 내 인생이다. 실패해서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신당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인은 긍정합니다. 배신도 내 인생이다. 배신해서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셋째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합니다. 좌절해도 다시 버팁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자기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면 자기가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30년을 다녔습니다. 힘들었고 지쳤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자기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초인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년을 했습니다. 실패도 많았고 빚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자기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초인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초인은 타인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나를 이기는 사람이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역사를 만든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다. 이 영상이 힘이 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니체의 철학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도 나눠주세요. 당신은 어제의 나를 이겼습니까? 당신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함께 나눠주시면 우리 모두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초인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입니다. 하루에 1%만 나아지세요. 큰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로 충분합니다. 1%씩 나아지면 1년 후에는 37배 나아집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둘째는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장의 증거입니다. 실패하지 않으면 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패를 받아들이세요.
실패에서 배우세요. 실패가 당신을 초인으로 만들 겁니다. 셋째는 자기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남의 기준으로 살지 마세요. 자기 기준을 세우세요.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가? 무엇이 나에게 의미 있는가? 이것을 정하세요. 그 기준으로 사세요. 초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초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텼기 때문입니다. 계속 그렇게 사세요. 어제의 나를 이기세요. 그러면 당신은 초인입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마이너스 끝까지 가는 사람의 태도. 니체의 최종 철학이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입니다. 운명해라고 번역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쉽지 않은 말입니다. 운명이 좋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 나쁘면 어떻게 사랑할까요? 니체는 그래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쁜 운명도 사랑해야 할까요? 니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운명을 사랑하지 않으면 운명에 끌려간다. 운명을 사랑하면 운명을 이끈다. 무슨 뜻일까요? 운명을 원망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만 힘들까? 이렇게 원망합니다. 이 사람은 운명에 끌려갑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수동적입니다. 당하기만 합니다. 반대로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것도 내 인생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운명을 이끕니다. 왜냐하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능동적입니다. 선택합니다. 니체가 말하는 운명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도망치지 말 것. 실패해도 삶을 사랑할 것. 끝까지 가는 것이 곧 승리.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고당했습니다. 운명이 나빴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나만 해고당했을까? 하지만 운명에는 다릅니다. 해고도 내 운명이다. 이것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운명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해고가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명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망했습니다. 운명이 나빴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나만 망했을까? 하지만 운명에는 다릅니다. 실패도 내 운명이다. 이것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운명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실패가 배움일 수 있다. 더 큰 성공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명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끝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별했습니다. 운명이 나빴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나만 버려졌을까? 하지만 운명에는 다릅니다. 이별도 내 운명이다. 이것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운명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별이 성장일 수 있다. 더 좋은 관계를 위한 준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명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니체가 말하는 운명에는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운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운명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운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니체의 철학을 함께 들어주셨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니체의 철학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도 나눠주세요. 당신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그 운명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명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원망을 멈추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질문을 멈추세요. 답이 없습니다. 그냥 원망일 뿐입니다. 원망을 멈추는 순간 운명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이 운명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 운명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가? 의미를 찾으세요. 의미를 찾는 순간 운명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운명은 주어지는 것이지만 태도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세요. 선택하는 순간 당신이 주인이 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인생을 끝까지 살아보겠다는 선언이다. 당신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가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운명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승리입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강한 인간은 고통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딛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는 니체의 철학을 통해 포기하지 않는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5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문턱입니다. 그 문턱을 넘어야 다음 단계로 갑니다. 문턱을 넘지 않으면 영원히 그 자리입니다. 둘째, 삶을 버티는 힘은 의지에서 나옵니다. 권력 의지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더 나아지려는 욕구입니다. 그 의지를 지키세요. 셋째, 고통은 포기하라고 오는 게 아니라 단련하려고 옵니다. 고통을 피하면 약해집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면 강해집니다. 넷째,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초인이 됩니다. 초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운명을 사랑하세요. 실패해도 이별해도 좌절해도 운명을 사랑하세요. 운명을 사랑하는 순간 당신이 주인이 됩니다. 이 5가지가 니체가 말하는 포기하지 않는 삶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 순간이 바로 문턱입니다. 넘으세요. 지쳤습니까? 의지가 흔들립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의지를 지키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지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망됩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고통이 당신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강해지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만두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초인이 됩니다. 당신도 될 수 있습니다. 운명이 억울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지 원망됩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운명을 사랑하는 순간 당신이 주인입니다. 니체의 철학은 위로하지 않습니다. 힘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가라. 고통을 받아들여라. 이 말이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포기하면 영원히 그 자리입니다. 끝까지 가야 달라집니다. 고통을 피하면 약해집니다. 고통을 받아들여야 강해집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니체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통, 눈병, 외로움, 가난 모든 고통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철학을 했고 끝까지 글을 썼고 끝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강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사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고통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초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당신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겁니다. 이 철학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흔들릴 때 다시 일어설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당신은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무엇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하지만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함께 나눠주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버팁시다. 함께 끝까지 갑시다. 니체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더 강해질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